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Select and Move, Select and Rotate, Select and Uniform Scale 이 3개의 트랜스폼 명령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 Select and Move 이동 중에서 자, 축을 누르면 해당 축으로만 이동하게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Rotate나 Scale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자, 화면을 잠깐 확대하겠습니다. Alt W 가지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부터는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카피 옵션에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3개의 모드가 있는데 요 2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카피로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사 명령입니다. 오케이 하면 객체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개수를 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방금 준 간격, 설정한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로테이트나 스케일에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회전할 때 자, Z를 잡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어느 정도 돌리고 원하는 개수를 주면 이렇게 회전하면서도 복사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move, rotate, scale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이 사용이 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snap toggle, angle snap toggle, percent snap toggle 이 3개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 move는 첫 번째 거, 그리고 회전은 angle, 그리고 크기는 percent snap 이 3개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동을 할 때 혹은 어떠한 객체를 그릴 때 지금은 선택하고 임의의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냅 토글을 키게 되면 자, 탑에서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즉 이제부터 찍히는 포인트들은 요 그리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요 하단에 보시면 그리드 한 칸의 간격이 나와 있죠. 10 안에 10의 간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여러분들이 뭐 박스나 모든 걸 그릴 때도 즉 점을 찍을 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끄고 회전을 하겠다. 자, 회전 선택하고 회전을 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의 임의의 각도로 회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확히 45도, 9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앵글 스냅 토글을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리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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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끊어지죠. 지금은 이거는 5도 단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크기 조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1% 단위로 크기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 퍼센트 스냅을 키시면 탁, 탁, 탁 걸리는 게 보이시죠? 즉 10% 단위의 퍼센트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퍼센트 스냅 토글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스냅 토글 같은 경우에는 S 그리고 앵글 스냅 같은 경우엔 A를 씁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니까 S와 A 요 두 단축키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세부적인 옵션 해당 스냅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리드 스냅 세팅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아주 기초적인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맥스를 설치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메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부터 실제 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리셋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맥스를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자, 커스터마이즈 메뉴에 여기 유닛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맥스에서 사용하게 될 유닛, 즉 단위에 대해서 설정하는 메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시스템 유닛 셋업 대화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유닛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시스템 유닛 셋업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시스템 유닛 셋업 있고 현재 시스템 유닛 스케일에 보시면 즉 여기 맥스 뷰포트 상에서 단위 1이라는 수치를 1 유닛은 입력하게 되면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어떤 단위로 취급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인치, 피트, 마일,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등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아마 대부분 밀리미터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주 큰 스케일의 토목공사가 같은 경우에는 뭐 미터로 놓으시기도 하는데 그 외에 만약에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가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미터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엔 인치도 많이 쓰는데 맥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인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꼭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렌더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명을 설정하거나 기타 환경을 잡아줬을 때 그게 실제 유닛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 단위의 개념 없이 그냥 작업을 하시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그려도 뭐 이만한 공간이 여기가 2400이다. 대부분의 지붕 높이가 2400이죠. 실내가. 그러면 여기다 2400을 입력하시면 여기다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건 2.4m 즉 2400mm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형광등 하나를 달아도 조명이 정상적으로 밝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기본값대로 인치가 돼 있으면 여기가 2400인치가 돼 버려서 엄청나게 큰 공간이 돼 버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형광등 하나 달아봐야 여기가 안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이 유닛을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여기서 보여지는 유닛인데 일단 이 기본값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커스터마이즈에서 락 UI 레이아웃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하셔서 다시 들어가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된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꺼두게 되면 UI 레이아웃, 즉 이런 패널 같은 거를 드래그 했을 때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메인 툴바 같은 것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수로. 그럼 다시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절대 이 메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락 UI 레이아웃을 켜가지고 잠가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밑에 여기 프리퍼런스 가시면 여기 감마 N LUT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요거는 감마 LUT 코렉션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값은 다 2.2, 2.2, 2.2로 입력하시고 OK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렌더링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자, 여기 첫 시간에 봤던 내비게이션에 보면 여기 오빗 버튼이 있죠. 우리는 오빗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게 자, 잠깐 복사를 하고요. 이 명령의 단점이 뭐냐면 현재 화면에 어디를 중심으로 돌지 예상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얘를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얘를 돌려봐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얘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돌려서 옮기고 또 돌려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요 오빗 명령을 맨 밑에 걸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화면이 회전되는 기준은 선택한 물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쟤를 기준으로 화면이 돌고 이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시점이 돌고, 좀 더 차이가 나게 떨겨보면 클릭, 이렇게 어떻게 선택한 물체를 기준으로 돌게 되죠. 클릭, 이런 식으로. 이게 작업할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 가운데 두고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선택한 물체를 중심으로 화면이 돌기 때문에, 이것도 맥스를 설치해 놓으시면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 파일을 리셋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겠다. yes 해가지고 씬을 리셋을 하시고요. 자, Alt W 버튼을 눌러서 4개의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할 것은 이제 실제 객체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응용하고 좀 더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모델링 방식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프리미티브 방식입니다. 자, 여기 명령 패널 쪽을 보시면 첫 번째 패널이 말씀드린 크리에이트 패널, 즉 뭔가를 만드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패널 하부에는 지오메트리, 그 3차원 형체, 물체, 그리고 쉐입, 2차원 형체, 라이트, 조명, 카메라, 그리고 헬퍼,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리고 스페이스업스라든가 시스템 쪽에 관련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만들 건데 이제부터 가장 기초적인 프리미티브 3차원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단 롤아웃을 열어보시죠. 자, 요런 메뉴 클릭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메뉴는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이 메뉴를 열어보시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등등등등등 여러가지 3차원 지오메트리 타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프리미티브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는 가장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기본체고요. 익스텐디드는 이거보다 살짝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클릭해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이 메뉴 구성은 일단 이 메뉴를 롤아웃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접히고 한번 누르면 펼쳐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접혀지고 다시 누르면 펼쳐지는 롤아웃 메뉴, 제가 앞으로 계속 롤아웃 메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트로스, 피라미드, 티폿, 플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박스부터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지시면 괜찮은데 그 전에 맥스를 아직 모르신다면은 모든 물체를 만드실 때는요, 가능하시면 이 퍼스펙티브 3차원 뷰에서는 만들지 마시고 탑, 프론트, 레프트 위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헷갈리신다면 이 탑 뷰에서 만드는 게 제일 낫고요. 그 외에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퍼스펙티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뭘 만들지 마십시오. 퍼스펙티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하고 회전해서 보고 하는 작업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박스 명령을 클릭하고, 자, 탑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해서 마우스를 놓지 말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게 밑면의 면적이 돼요. 박스에.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마우스를 놓으시고 다시 드래그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게 박스의 높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박스를 그리는 것은 끝나요.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박스라는 명령은 끝나지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맥스에서 모든 명령어 종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상태로 오죠. 이 박스 명령이 끝나질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박스 드래그, 마우스 놓고 위로 올려서 클릭, 다시 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령어 종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수치로 만들고 싶다.
가로 세로 높이가 100, 100, 100인 100, 100, 100mm인 박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요 파라미터 영역 롤아웃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법은 임의대로 만드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명령을 종료하지 마시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을 원한다. 그럼 여기 랭스에 100. 항상 이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엔터를 치셔야 적용이 됩니다. 엔터. 그리고 폭에 100. 엔터. 그리고 하이트 값, 높이에 100. 엔터. 아직도 박스 명령 중이죠. 끝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을 종료하게 되면 이건 이제 100, 100, 100인 박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클릭. 이번엔 50, 50, 50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드래그를 하고 여기서 50, 50, 50 엔터 치게 되면 이 박스는 50에 50에 50짜리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 값의 입력을 이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 했는데요. 실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는 원하는 크기로 대략 만들고요. 명령을 종료하고 그럼 이거를 제가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은 박스를 100, 100, 100으로 만들겠다. 그럼 수정해야 되죠. 그 수정하는 패널이 바로 여기 있는 요 패널입니다. 자, 클릭해서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맥스에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하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패널에 오시면 여기 파라미터 롤아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100 엔터 다시 100 엔터 다시 100 엔터 이렇게 해도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 한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모디피어 패널에서 한 거랑. 자,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만드실 때 드래그해서 밑면, 노크 드래그해서 높이, 클릭하면 명령어 종료.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시든가 아니면 명령어를 종료하고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 가셔가지고 실제 원하는 값으로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입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했던 것처럼 원하는 값을 놓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또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스피너. 이용하는 방법은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늘어나고요. 밑으로 하면 값이 줄어드는 건데 이 방법은 잘 쓰질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자, 위나 아래 아무 쪽에나 스피너에서 이걸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두 개가 같이 눌린 거. 이 상태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르고 위나 아래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원하시는 값을 마우스만으로 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값이 있다면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제일 낫고요. 정확한 값이 없고 어느 비율에 따라서 한다면 이 스피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다시 크리에이티브 패널로 가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만드신 다음에 바로 어떠한 값을 입력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명령을 종료하신 상태에서는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 가셔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박스를 만드시고 명령을 종료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 박스를 누르시고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만드는 곳이고 모든 수정은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 가시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객체에 대한 파라미터가 여기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걸 선택해도 다른 거에 대한 파라메타는 그대로 뜨고 이 스피너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너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거나 스피너를 클릭해서 놓거나 드래그해서 입력하거나 혹은 스피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 즉 0이나 1로 돌아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값을 한없이 낮추고 싶으실 때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처럼 제가 0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값을 올릴 건데 이건 너무 많이 올려야 되죠. 값을 많이 주는 뭐 한 1000을 주게 된다면 그래서 이랬을 때는 값을 많이 마우스를 좀만 드래그해도 많이 주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스피너를 드래그하면 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마우스를 매우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값의 변화가 크죠. 반대로 아주 적게 조절하시고 싶으시면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지금은 제가 반대로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값은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혹은 작게는 Alt랑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피너를 드래그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 세그먼트라는 파라메타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박스고요. 그 나머지 콘은 말 그대로 이 콘 모양의 객체를 그리는 것이고 스피어는 그렇죠?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지오스피어도 마찬가지로 구인데 이 두 구의 차이는 자 F3번 Alt W 어떻죠? 면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구를 써서 내가 어떤 모양을 따로 변형시킬 때 많이 쓰고 이 지오스피어는 그냥 단순히 구 자체를 쓸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Alt W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F3번 자 실린더 모양이고 튜브는 이렇게 튜브 모양을 그리는 거 토러스는 도넛 모양을 그리는 것 피라미드는 드래그하면 밑면 드래그해서 이런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것 티폿은 주전자 플랜은 이런 식으로 단면을 뭐 바닥 같은 거 할 때 이 단면을 그리는 명령이 플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선택하고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 가시면 얼마든지 파라메터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에선 항상 지금 하는 프리미티브나 나중에 할 라인이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딱 맞게 만드실 필요 없이 대략 만드시고 항상 이 모디피어 패널에 와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편리하고 작업도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수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선 선택 그리고 모디피어 패널에서 수정. 구의 크기라든가 면의 구성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실린더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린더는 파라메터를 보시면 레디우스, 반지름, 하이트,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값이 있죠. 이 단계 지금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나타내는 세그먼트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가 일자의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세그먼트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 곡선일 때, 즉 지금 보시는 이 구와 같이 곡선형일 때만 필요한 게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걸 줄 필요 없는데 차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실린더를 뭐 다른 명령을 써서 구부릴 거다 했을 때는 이 단계, 즉 세그먼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세그먼트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니면 세그먼트가 한 단이라면 이런 식으로 2단, 3단, 4단, 5, 6, 7, 8, 9, 10단, 11단 이렇게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적절히 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 외에 직선으로 끝난다면 절대 세그먼트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만 봐도 세그먼트 값을 주면 줄수록 부드러워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별 큰 파라미터가 없는데요. 자, 실린더라든가 구 같은 경우에는 이 헤미스피어, 반구죠. 반구로 만들다든가, 그리고 이 원형 실린더나 튜브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옵션을 써가지고 내가 일부분만 모델링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객체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옵션은 나중에 재질에서 할 거니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자, 여기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디드는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보다는 살짝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챔퍼 박스,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라운드 가진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의 객체들이 모여있는 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중요할 게 뭐냐면 스탠다드는 어떠한 모양이 있고요. 이 모든 모양이, 그리고 각 파라미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 번씩 다 오늘은 만들어 보시고 다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얘네를 변형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는 꼭 어떤 모양이 있는지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세부 파라미터는 그때그때 해보면 되니까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모양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종류와 파라미터를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익스텐디드는 적어도 어떤 모양이, 자, 익스텐디드는 어떤 모양이 여러분 다 산재에 있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스탠다드랑 익스텐디드를 다 한 번씩 그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활용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